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병원이라고요? 아, 네네, 그렇습니다. 아직 퇴원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아기가 예쁠 때라기보다는 뭐가 뭔지 모를 때일 것 같고요. 열흘 지나고 한 달 지나서야 아빠는 드디어 아기의 얼굴이 보이고 아기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괜히 감정적으로 오버할 필요는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까 잠깐 기저귀를 한번 갈아보려고 기저귀를 오픈을 했거든요. 예.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지금. 아, 그래요. 많을 겁니다. 예. 네네, 뭐 양도 양인데 이거를 다시 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책으로는 많이 봤는데 역시 이론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둘째, 셋째쯤 가면은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네. 있어요. 예. 네, 그렇군요. 아니, 둘째, 셋째쯤 되면은 아이들이 먼저 아빠가 유경험자임을 알고 적절하게 배변합니다. 그러니까 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첫 번째 경험에서 산 교훈을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험으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단 연합뉴스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연합뉴스가 박노한 체제가 붕괴가 되고 지금 조성부 사장이 취임한 지 3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영방송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것과는 좀 달리 이 연합뉴스는 참 바뀌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조성부 사장은 나름의 최신 노력을 하고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 19일에 이 연합뉴스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창섭 전 편집국장 직무대행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창섭이 뭔데 이 사람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소개를 해드리냐면 이 사람이 바로 연합뉴스 안팎에서 손꼽혀온 이른바 언론부역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논란의 대상자입니다. 그래요.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편집국장 직무대행이에요. 그래서 왜 직무대행이냐면 박노항이 2015년에 취임을 한 다음에 2012년에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가 파업을 통해서 쟁취해낸 게 이 공정보도 최소장치인 편집총국장 제도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제도를 무력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창섭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 편집국장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 건데 예. 편집국장이 아니라 직무대행에 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꼼수로 앉힌 사람이 바로 이 이창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취임할 때부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뭐 생쇼를 했던 이 박노항이 첫 번째 편집국 수장으로 앉힌 자니, 그러니까 이자가 편집국장 대행을 하던 시절에 박근혜 정부 여당 편향보도 논란의 중심에 섰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온 것이죠. 예. 그래서 그때를 좀 돌이켜보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 그리고 교과서 국정화 이슈 여기에서 연합뉴스가 극우나 보수 진영을 대변했다 뭐 이런 비판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결국 뭐 이 사람은 지난해 6월에 이 전국언론노조가 선정을 한 언론부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사람이 연합뉴스를 넘어서 이 전국구가 됐는데 그 계기가 바로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장충기 문자였어요. 그래서 이창섭도 장충기한테 문자를 보냈었고요. 그리고 여러 장충기 100일장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에게 정말 최고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때 이 이창섭이 장충기한테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하던 2015년, 2016년쯤에 보낸 문자고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편하실 때 국가 현안, 삼성 현안, 나라 경제에 대한 선배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평소에 들어놓아야 기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대삼성그룹의 대외 업무 책임자인 사장님과 최소한 통화 한 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같은 부산 출신이고 스펙트럼이 넓은 훌륭한 분이시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돕고 있나 알고 싶고 인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자기라는 이 오만함과 그걸 알면서도 장충기를 돕고 있다고 스스럼없이 말할 정도의 이 비굴함. 정말 이 최악의 최악이 겹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합뉴스가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처분을 내린 거죠. 예. 그리고 이 연합뉴스가 내린 처분은 권고사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 기준으로 어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늘자로,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오늘자로 해임하겠다는 것이 연합뉴스 인사위원회의 결정인데요. 다만 이 녹음 날짜가 어제여서 최종 확정된 소식은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해임을 결정한 이유가 공정보도 훼손 및 회사 명예 실추 그리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법인카드도 지 멋대로 썼나 봐요. 어쨌든 이 이창섭에 대한 이 권고사직 요구는 조성부 사장이 취임한 이후 보도 책임자를 징계한 중에 가장 높은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만큼 뭐 살려서는 안 되는 자임이 좀 분명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는데, 근데 이 조치에 대해서 뜻밖의 소식이 하나가 더 전해졌어요. 미디어오늘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뜻밖인 것은 권고사직에 대해서 연합뉴스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반발이 전국 언론노조 연합뉴스 지부의 게시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조 게시판에서 이 징계가 과도하다라는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놀랍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조합원 글을 읽어보면요. 이창섭이 의도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오보를 낸 것도 아니고 삼성에 지나치게 편향된 기사를 직접 지시했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싶다. 장충기 문자 역시 주요 취재원이자 광고원과 친분을 쌓기 위해 사교적 표현을 쓴 것이지 실제 삼성에 굽신거리려고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나도 기자지만 취재원과 형님 그러기도 하고 주니어땐 선배들로부터 경찰들에게 호칭은 형님이라고 교육받기도 했다. 장충기 문자가 세상에 알려져서 삼성의 굴종한 언론의 대명사로 비판받아서 그렇지 이창섭 전 국장의 경우도 의례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겠느냐. 그에 대한 최고 징계가 혹시 자발적 개혁 작업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나 눈치, 특정 세력의 집요한 비판 때문 아닌가. 이번 중징계를 계기로 앞으로 그런 중책을 맡게 될 분들 역시 기사 편집과 지시에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연합뉴스 노조 게시판 안에는 이 글에 대해서 아니 뭐 이거는 해임도 부족하다. 이창섭은 사태 판단과 기사 가치 평가, 뭐 시각, 리더십, 도덕성 모든 면에서 빵점이었다. 부끄러운 관행을 끊어야 미래가 있다. 당신도 기자라면서 어떻게 이런 염치 없는 글을 쓸 수가 있냐. 뭐 이런 반박들도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제가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 형님을 뭐 부를 수도 있다고 치는데 형님을 어떻게 비판하니 그럼? 전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 연합뉴스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한 비판 글이 있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 글에 대해서 동조하는 댓글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연합뉴스가 이 지경인 상태인 겁니다. 이창섭 말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난해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롱가스 라인 포밍 인 노스 코리아 투 배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오, 지금 이 발음이 예사롭지 않는데요? 아, 오늘 아침부터 연습했습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예, 어쨌든 그래요. 이런 트위터 글을 남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 연합뉴스 특파원이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 긴 가스관이 북한에 형성 중이다, 유감이다 이런 보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9월에 러시아를 방문해가지고 한국과 북한,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사업 구상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부정적 견해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예.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미 동맹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아마추어처럼 러시아와 이제 대충 하려다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한테 찐빠를 이제 세게 먹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죠. 근데 이 롱가스 라인이라는 거는 주유소에 길게 늘어선 줄을 뜻하는 수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석유를 구하려고 주유소에 줄을 길게 섰다. 정말 안타깝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보니까 번역기를 돌렸군요, 한마디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오보가 됐고, 그것도 이제 워싱턴 특파원이 오보를 냈고, 또 이 오보로 기사를 생산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 워싱턴 특파원을 불러들인 모양이에요. 예. 사실 이 워싱턴 특파원이 이 롱가스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서도 아마 번역 때문에 오보를 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특파원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어느 매체나. 예, 예. 근데 좀 영어 실력이 좀 의심스러운 분을 이렇게 특파원으로 갖다 놔가지고 어쨌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불러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한 조치였는데 오히려 좀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데 이 전보에 대해서도 연합뉴스 노조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다라고 해요. 연합뉴스 노조 게시판에 이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조아무개 기자가 이 인사조치 이야기가 다시 나온 계기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관련 보도에 대한 외부의 문제 제기였던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연합뉴스에 압력을 넣어서 이 사람을 잘리게 했다 막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행여라도 특정 기자나 기사에 대한 외부의 집요한 문제 제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진 기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무자비하게 박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합원도 이창섭의 권고 사직과 워싱턴 특파원 전부에 찬성하는 분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좋겠다.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외부가 비판한다고 우리가 내부 구성원을 저버린다면 언젠가 우리가 똑같은 경우에 처할 경우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느냐 뭐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청취자분들은 정말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이거를 보면서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합뉴스는 한 해에 그 수백억 원의 세금을 먹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뉴스 서비스를 해야 하는 곳인데 그런데 그런 연합뉴스에서 국민이 아닌 정권을 위해서 기사를 써댔었죠. 아직도 이제 4대강에 찬성을 했던 뭐 국정교과서에 찬성을 했던 MB나 박근혜에 대한 용비 여천가를 이제 써댔던 연합뉴스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 외부가 비판한다고 우리 내부 구성원들을 저버린다. 이 말은 지금 연합뉴스 내부의 어떤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지네 조직을 보위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걸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예. 참 보위를 하려면 보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세금을 받아먹으면 안 되죠.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먹는 사람들이 이 외부가 비판한다고 흔들리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고 또 언젠가 우리가 똑같은 경우에 처할 경우라고 하면은 지금 연합뉴스는 이 짓거리를 또 하겠다는 건지 장충기한테 또 문자를 보내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의아하고요. 예. 제가 전해 들은 얘기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연합뉴스에서 조직 개편이 정말 힘들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쉽게 지금 조직 개편을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체제에서 국가기관 통신사를 정권기관 통신사로 전락시켰던 주범들 그 사람들을 쳐내려면 편집국 간부 대부분을 쳐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연합뉴스를 지금 이거를 고쳐 쓸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고쳐 쓰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연합뉴스의 리더십이 바뀐 지 꽤 됐는데 연합뉴스가 바뀐 게 없다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여기엔 다 이유와 맥락이 있었네요. 네, 그 안에서 또 뭐 자기들만 살아남고 싶어서 아직도 발광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연합뉴스는 영향력이 만급합니다. 뭐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기사이고 따라서 국민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연합뉴스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과거 적폐 청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연합뉴스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뜨거운 비판과 또 격려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 또 연결해준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